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미술작가 윤민섭입니다. 저는 2차원의 평면적 작품을 3차원의 갤러리의 빈 공간들에 이렇게 채우는 그런 공간 안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적 제가 읽었던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보면은 앨리스가 토끼굴을 통해서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비록 앨리스는 그 토끼굴을 통해서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지만 저는 토끼굴 대신에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저만의 이상한 나라, 저만의 상상적 공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막대를 자르고 구부리고 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3차원의 공간에 종이 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3차원의 빈 공간 속으로 옮겨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작품을 설명드리면 사람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동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을 육로로 여행하면서 그 여행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고요. 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과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은 둘러싸인 정원인데요. 둘러싸인 정원이라는 말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하면서 이 행복한 파라다이스의 일부분을 함께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공간에 구성하는 이런 설치 미술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설치 미술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술이라는 것이 조금 그림을 아주 잘 그려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간편한 도구들과 그리고 그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적 꽃을 투명한 컵에 담음으로써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저는 표현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입체적으로 좀 보이나요? 특별한 재료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설치 미술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언박싱을 하면서 이 안에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이면 재료들을 담아갈 수 있는 에코백이 먼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워크북이 한 권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재료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컵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조약돌, 글루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칼라 테이프들과 그 안에 들어있는 도안과 투명 PVC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도안은 모두 총 5가지 도안들이 들어있는데 몬스테라, 싱고니움, 백합, 튤립, 그리고 구절초 이렇게 총 5가지가 들어있는데 박스마다 랜덤으로 한 종류의 식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색 테이프 역시도 도안에 따라서 색상과 그 수량이 다르게 들어있는데 몬스테라와 싱고니움은 파란색과 녹색 테이프, 백합과 구절초는 녹색, 빨강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튤립은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안에 따라서 칼라 테이프가 다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종이봉투에 담겨 있는 소 내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이봉투에는 우선 네임펜, 그리고 글루건 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공예 철사, 가위, 딱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인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키트를 만들기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프로그램북 26페이지 1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차원이란 직선과 곡선처럼 점과 전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선을 1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원은 선과 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면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케치북이 2차원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차원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면들로 구성된 입체를 말합니다. 2차원과 3차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2차원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 2차원의 그림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관람객들은 작가가 그려놓은 한쪽 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차원의 조각작품을 관람할 경우 관람객들은 작가가 만들어온 정면, 측면, 후면 이렇게 얼굴 전체를 관람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2차원과 3차원의 구분이 조금 더 쉽게 되셨나요? 1차원과 2차원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3차원의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안 위에 이 PVC 투명 필름을 이렇게 얹어 놓고 고정을 시킬 거예요. 고정을 시킬 때는 가지고 있는 색 테이프를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모서리에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 고정을 시켰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색의 꽃을 만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합의 꽃잎들은 분홍색으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수술은 빨강색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나뭇잎들은 녹색으로 이렇게 컬러링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어떻게 분홍색 색깔을 만들 수 있지 하는 것인데요. 저희에게는 이 분홍색 테이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색 테이프도 물감처럼 함께 섞으면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섞어봤어요. 다른 컬러의 테이프들을 이렇게 섞어보니까 또 다른 색의 컬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참고해서 청록색이나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조금 더 진한 녹색 등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이프들을 한번 조합을 해봐서 새로운 컬러의 색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컬러링을 해줄 거예요. 테이프들을 자기가 붙이기 쉬운 방법으로 붙여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면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공기방울이 PVC와 테이프 사이에 생기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먼저 저는 분홍색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면 돼요. 이 다음에 저는 분홍색을 만들기 위해서 흰색 테이프로 한 번 더 덮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꽃잎들은 다 색깔을 칠해서 테이프를 붙였고요. 이제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수술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수술은 빨간색으로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다면 빨간색은 이렇게 테이프로 조금 길게 잘라서 이렇게 반으로 테이프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은 테이프를 이 위에 도안 위에 올려놓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네임펜으로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이 도안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린 다음에 우리는 이대로 다시 오린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다시 붙일 거예요.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후에 다 오린 다음에 딱풀로 붙여줄 거예요. 딱풀로 붙여서 이 도안 위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제 녹색 나뭇잎만 하면은 칼라 테이핑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테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도 다 테이핑을 끝냈고 이제 라인 테이프로 이 도안의 아웃라인을 따라서 테이핑을 해줄 거예요. 라인 테이프는 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잘라지기 때문에 굳이 가위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도안을 참고하되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림대로, 하고 싶은 모양대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테이핑을 했고 조금 더 이 라인 테이프들을 똑바르게 붙이기 위해서 가위 뒤편으로 이렇게 조금 살살 문질러 줄게요. 이렇게 가위를 사용하면서 이 앞쪽 뾰족한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문질러 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다 저는 테이핑을 마쳤으니까 이걸 자르기 전에 이 테이프들을 모두 떼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테이핑을 모두 마쳤으니까 가위로 이 아웃라인들을 따라서 이 백합을 오려줄 거예요. 이때 친구들 손 다치지 않게 가위질을 조심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 PVC 모서리도 이렇게 뾰족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자,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오려내야 되는데 가위로는 오릴 수가 없잖아요. 칼이 필요한데 우리는 칼 대신에 이렇게 가위로 이 줄기를 잘라서 이 부분을 오려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정색 라인 테이프로 부착을 해주면 다시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오린 다음에 다시 라인 테이프로 조금 잘라서 이 잘라진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 잘렸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이어지겠죠?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테이핑을 한 것을 한번 이렇게 다 잘라봤어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아이가 이 작품이 혼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공예 철사로 줄기에 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이 이렇게 혼자 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뒷면에다가 우리는 공예 철사를 부착해 줄 거예요. 이 과정이 2차원의 그림을 3차원의 입체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예 철사를 이렇게 길이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길이를 저는 꽃 중앙서부터 이 줄기까지 이렇게 공예 철사를 붙여 줄 거예요. 대략적인 길이를 맞춰서 가위로 공예 철사를 잘라주세요. 이때 손 조심해야 되는 거 친구들 알죠? 대략적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아까 우리가 갖고 있던 칼라 테이프 있죠? 이 테이프로 이렇게 공예 철사를 잠시 고정을 시켜줄게요. 임시로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3개를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공예 철사를 부착하기 위해서 이 글루건을 쓸 건데요. 글루건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앞에 부분은 정말 뜨겁기 때문에 손을 대면 정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글루건이 흘러나왔을 때 그 흘러나온 글루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손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과 바로 나온 글루 부분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글루건 심이 있죠? 이거를 이 뒷부분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밀어서 넣어주면은 이 글루건 심이 녹아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켜고서 전기에 연결을 하고서 조금 1분,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충분히 녹을 만한 온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에 연결을 해놓고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루건으로 이제 철사를 부착을 해볼 거예요. 부착을 할 때 이 철사와 이 바닥의 PVC 사이를
이 글루건으로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면서 여기 중간에 가위로 오렸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글루건으로 메워줄게요. 혹시 가운데가 들뜨지 않도록 이렇게 철사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철사의 끝부분이 조금 모서리 때문에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도 같이 감싸줄게요. 글루건을 다 붙였으면은 이 테이프들은 떼어주세요. 저는 이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도안대로 여러 송이의 꽃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투명한 컵에 담아보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도안에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한테는 이제 백합과 구절초 두 송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있는데요. 플라스틱 컵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을 우선 이 플라스틱 컵에 넣어준 다음에 이 꽃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 조약돌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골고루 조약돌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조약돌을 모두 담았으면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꽃들의 줄기를 조금씩 움직여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글루건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구부려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종이 속에 있던 스케치들을 이렇게 현실로 옮겨 봤어요. 친구들은 모두 이렇게 잘 완성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꽃들의 꽃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꽃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꽃이더라도 색깔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프로그램북 27페이지 두 번째 문항을 한번 보면은 꽃들의 꽃말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꽃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몬스테라는 기쁨, 소식,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싱고니움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이는 튤립들이 있는데 튤립들은 색깔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빨간색 튤립은 사랑, 고백, 그리고 보라색 튤립은 영원한 사랑, 분홍색은 애정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백합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백합 같은 경우에는 순결,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순수,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만든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다른 형태의 꽃들을 우리 스스로 조금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의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이 분홍색 백합의 이름을 저녁 들판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그 꽃말을 가을이 스며드는 이라고 꽃말을 지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만든 꽃들을 가지고 이렇게 꽃말과 꽃 이름을 지어보면 좋겠어요. 제 작업 방식을 모티브로 해서 키트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옮겨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 미술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